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납치 감금 고문을 받고 숨진 일까지 벌어진 이 캄보디아 사태를 정치인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유해로 돌아왔죠. 경북 예천의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 그 주범을 우리 국정원이 특정을 했답니다. 누구지 들어보시죠. 마셔라 안 쭉. 저 마셔 빨리 쭉. 세기. 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를 했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을 고문해서 숨지게 한 그 주범, 지난 2023년에 발생한 서울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우유에 필로폰 섞어서 학생들한테는 이거 집중력을 강화하는 음료다라면서 주고 그 학생들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 자녀가 지금 마약을 했다, 내가 신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무리들의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안지용 기자님, 아직 잡지 못한 모양이에요? 특정됐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요, 캄보디아 대학생 이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고 사흘 만에 국정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고요. 8일 만에 누구인지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특정만 했을 뿐 잡지는 못한 상태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까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3년 강남 학원가 이 마약 사건의 총책이었다는 점이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예. 당시 이 검거된 리모 씨가 공범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그 당시에 리모 씨 외에 이 사람까지 검거를 했으면 이번에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또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 일명 마약 음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시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성년자 13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후에 이를 빌미로 또 학부모들한테 또 협박까지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A씨는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해 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좀 캄보디아 가서도 그렇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람인데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기자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용 분명히 누군지 측정이 돼 있는데도 그렇죠. 잡지 못한다는 건요. 크게 볼 때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더욱더 깊이 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 현지 경찰, 현지 공권력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캄보디아에 어떤 정보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게 범죄 조직과의 결탁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숨을 수 있는 또 다른 역정보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범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붙잡아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숨진 지 74일 만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경북 예천의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 국정원이 특정을 했고요. 국정원이 지금 쫓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 세계로 송환해온 한국인 64명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피해자냐 가해자냐 정부는 구출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말들이 많죠. 국정원이 이 부분도 명확히 정리를 했답니다. 들어보시죠. 범죄자라는 주장도 일부는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 한 명의 사진이 그대로 막 돌아다니고 문신했다고 하던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로 언론에서 피해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원의 설명에 의하면 피해자라기보다는 100%는 아니겠지만 범죄자 혹은 범죄에 가담한 그런 피의자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본인의 어떤 금액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송환돼 온 50여 명의 한국인 또 같은 경우도 피해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라는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구출해온 게 맞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같이 보시죠. 조직 약 200명을 운영했답니다. 한국인 80에서 90명이 있는 그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 20대 피해자 3명의 얘기입니다. 여권 촬영하고 압수해서 도주 차단, 외출하면 팀장의 허락 필요하다고 하고 일을 그만둘 때는 숙소비와 인터넷 사용료 2배로 갚아야 한다. 성과 부진하면 폭행이나 전기 고문까지 했다. 이 사람 다 구속됐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김병주 의원은 울먹울먹하면서 구출해왔다라고 하는데 정작 데리고 와 보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캄보디아 문제는 사실 올 초부터 언론들을 통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꽤 문제지 않습니까? 그 발신지가 결국 이제 캄보디아 쪽이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한국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담하고 있다. 고액의 어떤 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 대학생의 이제 죽음을 두고서 마치 이제 이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정치권이 굉장히 앞장서서 좀 호들갑을 떨었죠. 자, 그러면 정부도 여기에 편성을 해서 이들을 마치 구출해온 것처럼 전 세계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따져놓고 보면요. 이들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관계당국에 전부 다 체포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데리고 온다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그냥 한국 정부가 전 세계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사태를 보면 마치 이거를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구출해 온다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서 사실은 해왔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다 범죄 혐의자였고 피해자였다. 결국 지금 대부분 다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수용돼서 정말 이제 피해자 고문이나 이런 걸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해오는 게 임무인데 네. 이들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수사당국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굳이 우리가 빨리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을 우리가 전 세계까지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특히 이제 저렇게 김병주 의원처럼 정치인들이 가서 마치 누구를 구출해 온다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출이라는 말을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네. 본인은 계속 구출이라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온몸에 문신을 하고 범죄 혐의에 관련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글쎄요. 저렇게 눈물을 흘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